지난달 규모 3이 넘는 지진으로 불안에 떨었던 금산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웃긴데. 그 진원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힘들어. 잠깐 차 타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속이 울렁거리고 힘든데 땅 전체가 흔들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속 안 좋아. 힘들어. 지진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일본 동북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우리는 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과 일본의 지진 공포를 관측 사상 아직 잊을 수 최대 규모인 없습니다. 9.0. 255km 상공의 인공위성에서도 지진 여파가 감지됐을 만큼 엎친 데 덮친 경우 온 지구를 뒤흔든 막강한 에너지. 인간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서해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 연평도 우리 남서쪽 한반도도 해상에서 예외가 규모 될 순 3.5의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수도권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난 새해가 시작된 지 겨우 2달 만에 벌써 10번의 지진통을 겪은 한반도. 금산에 이어 공주까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지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금산 북쪽 10km 지점, 그러니까 여기 행정구역상으로 치면은 추구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추구면에 지금 도로 옆에 이제 그 여기 공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사는 지역. 이번 땅의 움직임, 땅의 흔들림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지진계 센서입니다. 이게. 안 움직이는데 꽤 무거운데요? 이게 센서라고요? 예, 지진계 센서고요. 네. 그다음에 요 지질도에서 여기가 지금 진앙지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저희 지금 아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17번 요 국도 표시 옆에 이쪽에 이렇게 보면 지상에 있는 그 지역만 보고서도 이 지역이 지진이 잘 발생할 수 있겠다, 지진 위험 지역이다라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표상의 어떤 나타난 특징들만 가지고서는 이 특정한 지역이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혹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 혹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진계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또 발생 가능한 땅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관측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그냥 한번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꾸준히 추적 조사하면서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이게 언제 발생할지 어디서 발생할지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진 활동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진 대비, 지진 예방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 직후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달라지죠. 늘 지진을 감시하고 관측해야 할 이유입니다. 김정은 위원 얘기해 보시죠.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진연구센터는 늘 긴장 상태입니다. 올해는 이소음이 한 그거랑 관계 없었는데 회사가 2개라고 해도 이제 과제 거기 프로젝트 공모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경고 신호가 울립니다.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으니 바짝 긴장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진에 대한 감시, 관측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 감시나 관측을 토대로 해서 커질 수 있는 지진 재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외국에서 지진 재해가 커지는 이유가 1차적인 재해보다 2차, 3차적인 파생적인 재해가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더 커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번 2010년 동북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이 그런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때 1차 상황에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2차 지진 재해 자체, 2차적 피해 자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강렬한 사이렌에서 지진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다. 지진에 대한 관측과 감시가 없다면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잃지 않았던 최근 우리 지역의 잦은 지진을 경고 삼아 다가올 수 있는 큰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층이 맞물리는 소위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너지가 지표에 그대로 전달되다 보니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3점대 지진이 발생한 건 하나의 교훈이고 향후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러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준비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적인 훈련 형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로 위에서 추락물을 피하기 위한 훈련을 한다든가 건물들과 교량이 거의 파괴되고 땅에 넓은 균열이 생기며 지층이 어긋난다. 우와. 우리의 두려움에 용기와 지혜를 준 재난 대비 시스템에 새삼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진이 발생할 때 자연 현상이 알려진다더라. 또 특히 구름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를 지진운이라고도 표현을 하시죠. 네. 근데 지진운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땅에 관련된 어떤 현상들은 지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아직은 학술적인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지질자원연구원 안에 있는 네. 대전에 있는 지진 관측소고요. 네. 이 산에 있는 이유는 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잡음들을 없앨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산에 좋은 안반 조건의 지진 관측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 시대에 하늘을 보고 땅의 기운을 말하기보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로 응답하는 게 더 현명해 보이는데요. 지진에 의한 진동을 기록하는 장치인 지진계가 대표적인 파수꾼이죠. 밥솥이 고장나면 밥을 지을 수 없듯이 지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지진 관측 못지않게 지진 관측 장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땅에 의지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소중함을 까맣게 잊곤 하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늘 안전지대라 여기며 무심했던 건 아닐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자연재해, 비록 불청객이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진이 잦은 땅은 잦다는 이유로 대비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땅은 어느 날 지진이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대비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순 없지만 얼마나 과학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겠죠.